선배님, 요새 MLB 월드 시리즈가 웬만한 드라마보다 재밌다고 난리잖아요. 이러니 수배범들도 도망다니다 야구장에 직관하러 나타나지. 오늘은 월드 시리즈에서 43년 만에 맞붙은 LA 다저스와 뉴욕 양키스 출신 선수들을 범죄 이력으로 맞대결시켜볼까? 야구 실력과 상관없이 어떤 팀이 더 골치인지 따져보자고. 여러분도 끝까지 지켜보시고 최악의 팀을 뽑아주세요. 김영사. Round 1. 다저스 대 양키스 범죄 챔피언십 1라운드 대결 상대는 최악의 사건을 저지른 월드 시리즈 영웅들이야. 다저스의 훌리오 유리아스와 양키스의 짐 레이리츠. 엄청난 호투로 2020년 월드 시리즈에서 다저스 우승의 주역이었던 훌리오 유리아스는 무려 2차례나 가정폭력 혐의로 현장에서 체포돼 처벌을 받았고 출장 정지 처분을 받았어. 메이저리거 최초로 2번이나 출장 정지 처분을 받은 불명예를 안았잖아요. 게다가 폭력과 감금 등 5번이나 경범죄로 체포된 혐의까지 밝혀지면서 사실상 MLB에서 퇴출됐지. 양키스 대표 짐 레이리츠도 1996년 월드 시리즈에서 극적인 3점 홈런을 치면서 우승에 포탄을 쏜 영웅이었죠. 레이리츠는 2007년 플로리다에서 만취 상태로 운전을 하다 신호 위반을 했고 맞은편에서 달리던 차를 들이받았어. 상대 운전자는 두 아이의 엄마였는데 충돌 충격으로 차에서 튕겨져 나오며 사망하고 말았지. Round 2. 다저스 대 양키스 범죄 챔피언십 2라운드는 추악한 민낯을 드러낸 MVP 출신들이야. 다저스 대표는 우리에게도 친숙한 야시엘 푸이그, 그리고 양키스 대표는 월드 시리즈 MVP 존 웨틀랜드. 푸이그는 장타력과 폭발적 경기 운용 능력으로 다저스에서 활약을 한 것은 물론이고 키움에서도 팀을 한국 시리즈에 올려놓는데 가장 중요한 역할을 했죠. 근데 경기장 밖에서는 영 좋지 못한 행실 때문에 늘 문제가 됐어. 음주운전으로 체포가 된 적도 있고 제한 속도를 110km나 넘기면 난폭 운전을 하는 바람에 체포가 된 적도 있는데, 심지어 그 차엔 어머니도 타고 계셨어서 경찰에게 어머니를 죽일 셈이냐라고 혼나기도 했고 말이야. 더군다나 성폭행을 저지르고 사억 원 정도로 사건을 덮은 이력이 있었다는 사실도 뒤늦게 밝혀졌었죠. 아주 고루고루 사고를 치고 다니는 타입이에요. 양키스의 존 웨틀랜드는 96년 리그 세이브 왕에 오르기도 했고 월드 시리즈에서는 4세이브를 기록해 팀을 우승시키며 시리즈 MVP에 오르기도 한 대표적인 마무리 투수였는데 믿지 못할 소식을 전해서 팬들을 실망시켰어. 4살이었던 친척 남자아이를 성추행한 혐의가 밝혀져 체포됐죠. 심지어 한 번도 아니었고 2004년부터 2006년까지 아이에게 성적인 행동을 강요했거든. 어린애한테 뭐 하는 짓인지 아주 기가 막히지 뭐. Round 3. 다저스 대 양키스 범죄 챔피언십 3라운드 대결자는 다저스의 라울 몬데시와 양키스의 제이크 샌포드인데요. 둘 다 어이없는 도둑질로 제대로 망신을 당했죠. 다저스의 우익수 라울 몬데시는 94년 신인왕을 받기도 하고 95년에는 올스타에 선정되기도 했고 골드글러브도 2번이나 받을 만큼 실력도 좋고 인기도 많은 선수였어. 박찬호 선수랑 같이 뛰었던 동료였잖아요. 야구도 잘했고 인기가 많았기 때문에 은퇴를 하고 난 뒤 고향인 도미니카 공화국으로 돌아가 정치 활동을 시작했고 6년 임기의 시장에 당선되기도 했지. 그런데 시장 재임 기간 동안 70억 원 이상의 공금을 횡령하는 등 수많은 부패 혐의를 저지른 사실이 드러나 결국 6년 9개월형을 선고받았어. 양키스의 외야수 제이크 샌포드는 빅리그에서 뛰지는 못했지만 꾸준히 실력을 키워가며 인정받고 있던 유망주였죠. 마이너리그에서의 성적도 꽤 좋은 편이었고요. 근데 말도 안 되는 범행을 저지른 게 들통나서 스스로 커리어를 박살내고 말았지 뭐예요. 동료들의 방망이나 야구 장비를 훔쳐서 수차례 온라인에 내다 팔기도 했고, 심지어는 선수가 사인한 장비를 판다고 올린 뒤 돈을 받고 잠수를 타기도 했고 말이야. 참 찌질해도 이렇게 찌질할 수가 없다. 결국 팀에서는 자체 조사 끝에 샌포드를 방출해버렸어. Round 4. 다저스 대 양키스 범죄 챔피언십 4라운드 출전 선수는 체포돼서 당국의 조사까지 받았지만 무죄로 풀려나 팀이 품은 선수들입니다. 다저스의 차오진 우이와 양키스의 칼 메이스 선수죠? 다저스의 차오진 우이는 고등학교 때부터 파이어볼로로 주목을 받으며 대만 최초의 메이저리거가 되며 대만의 국민 영웅으로 등극했는데, 대만 리그로 돌아간 후 최악의 승부 조작 사건인 블랙 엘리펀치 사건에 연루된 것이 밝혀졌지. 조폭이 연루되어 있는 거대한 사건이었죠. 이 사건으로 무려 52명이나 야구계를 떠나게 됐고요. 조직 윗선과 식사를 몇 차례 하기도 했으나 증거 불충분으로 무죄 판결을 받았는데 협회에서는 그를 영구 제명시켰어. 호주 리그에서 영입 시도가 있었지만 이 사건 때문에 무산되기도 했고, 그런데 놀라운 건 다저스에서 그를 다시 받아들였단 거야. 결과가 그리 좋진 않았지만 말이야. MLB 역대 최고의 언더핸드 투수로 손꼽히는 양키스의 칼 메이스는 클리블랜드와의 중요한 경기에서 상대 타자 레이 체프먼과 맞대결을 하게 됐죠. 레이 체프먼은 빠른 발과 뛰어난 작전 수행 능력으로 인정받던 선수였는데, 특히 희생번트에 강해서 MLB 120년 역사에서 단일 시즌 최다 기록을 아직까지 갖고 있는 선수기도 하죠. 클리블랜드가 리드하고 있던 5회 초 타석에 선 체프먼이 방망이를 짧게 쥐자 메이스는 번트를 막기 위해 몸쪽 깊숙하게 빠른 공을 던졌고 아주 둔탁한 소리가 퍼졌어. 방망이의 손잡이 부분에 맞고 공이 튀어오른 줄 알았던 메이스는 공을 잡아 1루에 송구했는데, 안타깝게도 공에 맞은 것은 방망이가 아닌 체프먼의 관자놀이였어. 결국 체프먼 선수는 사망하고 말았죠. 메이스는 고의로 사고를 던진 게 아니냐는 조사를 받았는데 그는 제구가 안 된 것뿐이라고 해명을 해서 이 사건은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으로 마무리됐죠. Round 5. 다저스 대 양키스 범죄 챔피언십 마지막 5라운드는 반짝 활약 후 범죄자로 전락한 선수들의 대결이야. 다저스 찰리 해거와 양키스 세르지오 미트레. 불펜 투수로 활약하며 너클볼로 이름을 알린 다저스의 찰리 해거는 5년의 짧은 프로 생활 끝에 은퇴를 했는데 2020년 가을 전 여자친구의 집에서 그녀를 총으로 쏴 죽인 후 도주했다는 속보가 떴죠. 전 여친의 룸메가 귀가하다 총을 들고 나오는 해거를 마주쳤는데 룸메에게도 총을 겨눴지만 재빠르게 도망쳐 나와 신고를 했어. 당국은 그를 위험 인물로 지정하고 수배를 내렸는데 불과 몇 시간 뒤에 그랜드 캐니언 인근에서 스스로 총을 쏴 사망한 채로 발견됐어.
왜 그가 이런 일을 저질렀는지는 영원히 미궁 속에 빠진 거지. 거대한 체격을 앞세워 활약한 양키스의 투수 세르지오 미트레는 MLB에서의 생활을 마무리한 후 일본에서의 부활을 꿈꿨지만 어깨 부상 때문에 한 경기도 뛰지 못한 채 멕시칸 리그에서 활동을 이어갔죠. 그런데 멕시코에서 여성 폭행 혐의로 체포되며 무기한 출장 정지 처분을 받게 됐고, 마약 소지 혐의와 여자친구 딸 성폭행 혐의로도 모자라 여자친구와 싸우던 도중 분을 이기지 못하고 그녀의 22개월 된 딸을 때리는 역대급 병크를 터뜨리며 앞으로 남은 인생을 교도소에서 살게 됐지. 거구인 미트레에게 맞은 아이는 구토를 하며 쓰러졌고 결국 몇 시간 뒤에 사망을 했잖아요. 결국 50년형을 선고받았으니 90살이 넘어야 세상 밖으로 나올 수 있겠네. LA 다저스와 뉴욕 양키스의 범죄 챔피언십, 어떤 팀 선수들이 더 기가 막히셨나요? 오늘 매치에 나오지 않은 또 다른 선수가 있다면 댓글로 알려주세요. 구독과 응원은 김영사 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